정치와 음악이 만나는 선곡 진검승부 시간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반대편에 나와 계셔야 할 파트너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님, 저희가 여러 차례 요청드리고 일정 조율을 해보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선거운동 일정 때문에 오늘 출연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곡 승부 대신에 기동민 의원께 여러 대선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목소리가 좀 달라지셨어요? 네, 네. 3일밖에 안 됐는데 네. 이재명 후보께서 3일 연속 서울에 집중하는 바람에 집중 유세가 한 7차례 정도 있었어요. 서울시당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가서 바람 잡아야 되거든요. 빠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지역에서 또 지역 주민들한테 인사드려야 되고요. 네. 또 집중 유세가 있으면 시민들한테 인사드려야 되고 네. 뭐 아무래도 좀 차분하게 하려고 해도 마음 자체가 또 격해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전달하는 과정에서 목이 새고 그렇습니다. 네. 자연스럽습니다. 네, 뭐 선거 기간이라는 걸 바로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차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댓글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의견과 질문 언제든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네, 현장에서 보신 판세 솔직하게 어떻든가요? 지금은 그야말로 박빙의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가 한 두세 개 정도 나온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 나올 것도 있는데 예. 하나 정도는 튀고 네. 또 한 두 개 정도는 제가 보니까 거의 붙어 있는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네. 혹은 또 여론조사 문항에 따라서 네. 또 어떤 항목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튄다는 표현은 오차범위 밖으로 튀어나갔다 이것을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네. 튄다는 건 여론조사의 일관된 패턴과 추세가 있는데 그걸 담아내지 못하고 지금 시기에서 좀 격차가 확대된 이런 걸 보면은 예. 자세히 좀 살펴보면 문제가 좀 있는 여론조사라고 저희들은 보이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좀 쫓아가는 쪽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가요? 네. 간절하고 절박하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번 대선만큼 불안정성이 큰 대선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불안정성을 죽이려고 뭐 이렇게 사실은 관훈클럽 토론도 예.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피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박성준 시당위원장 그런 건 아닌데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 3번의 법정 토론 이외에 관훈클럽 토론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정을 핑계로 해서 지워버렸거든요. 오늘 예정이었죠, 원래?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저녁 예정이었는데 그걸 줄여버렸어요.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것이고 실수가 반복되면 그런 부분들이 지지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뭐 그러한 불안정성들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고육책인 건 알겠는데 네. 당당하지 못하다. 시민들에게 아니 뭐 지난번에 토론 잘했다고 스스로 자평했고 네. 얼마든지 붙자고 그래 그렇게 얘기해놓고 결국은 나와서 하는 걸 보면 협상단들은 이 테이블 자체를 깨버리거든요. 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아니 그러면 이 주최를 하는 주최 측에서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네. 동의한 분들만 중심으로 해서 토론하는 것도 그게 이제 국민에 대한 예의고 네. 알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네네. 취약한 후보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아주 초미의 박빙 긴장된 상황인데 네.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 네. 배우자분을 중심으로 한 의혹도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네. 법인카드 의혹이라든지 업무 네. 추진비 관련 의혹. 이건 네. 어떻게 지금 보시고 대응하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일정한 상실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3번 내지 4번 정도 공식석상에서 사과를 드렸고 네. 당사자 역시 글로 한번 또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 무엇이 클리어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 지금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고소 고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네.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말씀들까지 드렸기 때문에 네. 과도한 정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건데요. 네. 야당 측에서 지금 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재미를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국민들 마음속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대처했으면
본인이 개입됐든 개입되지 않았든지 간에 총괄적인 이런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예.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소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일방적인 주장 이런 부분들이 기정사실화 시켜내고 무슨 이 소설 쓰는 것처럼 이랬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냥 그대로 활자화되어서 국민들에게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여지는 행태 이건 좀 네. 지극히 부당한 거 아니냐 지양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불거진 또 다른 의혹이 있었죠. 최근에 네. 소위 이재명 후보의 옆집 네. 아파트 이곳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0년부터 뭐 직원들의 합숙소 네. 명목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네. 사실상 바로 옆집이다 보니 네. 뭐 그림자 선거운동본부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다 의혹이죠. 예. 판교 사업단을 진행하는 그 합숙소였고 거기에 대리급 2분 또 직원급 2분 이렇게 사용한 건 사실인 거고. 네. 근데 합숙소가 경기도 일원에 100개가 넘는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막 유추해서 예. 뭐 법인카드 이 초밥시켜 먹은 거기서 다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억측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거기 경기개발공사는 법인카드가 없습니까? 그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건데 네. 그럴듯하게 몰아붙여서 일정한 재미를 보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의혹을 증폭시키고 양산시켜 나가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죠. 네. 한편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는 사과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만은 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울고 먹는 행태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좀 지켜봐야 될 사안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왜 하필 아니 이재명 전 시장 새로운 경기도지사의 자택 몰랐을까요? 바로 그 옆집을 왜 그렇게 합숙소로 썼을까요? 제가 그런 반론 한번 드려볼까요? 네. 로또보다 어려운 확률인 아. 그 윤석열 후보의 네. 아버님의 집을 김만배 씨가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입을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확률로 보면 네. 이거는 로또로 보면 한 3등 내지 4등 정도 타는 거고 예. 그건 1등 이상의 확률을 가진 것인데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확실한 물증이 있고 증자가 있고 사건 당사자의 핵심 지인 누나가 그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의 집을 네. 24억짜리인데 16억으로 이 시가보다 훨씬 낮게 구입한 거잖아요. 네. 대단한 우연이다. 예. 아니 그건 어떻게 그건 우연도 아닌 이재명 것인데 후보의 바로 옆집이라는 것이 우연이다. 100곳 중에 한 예. 곳이었을 뿐이고 그것을 세상에 저는 뭐 그렇게 추측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기정사실화시켜서 예. 뭔가 어떤 대단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그 정치 혐오를 유발시켜내는 저급한 정치 공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대선 막바지에 정치 보복에 대한 논란이 또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방이 뜨겁고요. 네. 관련해서 최근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남긴 말부터 들어보고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당한 촛불 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과감한 정치 보복과 검찰에 의한 포갑 정치를 꿈꾸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 편 가릴 거 없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합디다.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지난 월요일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 했던 발언인데요. 기동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후보 참 대단한 분이죠. 예. 중앙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1시간 30분 동안 그리고 말림이 한 30분 정도를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 정치보복 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아주 소상한 구상들을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자신과 가까운 한모 검사장 독립투사라고까지 비유하면서 뭔가 중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정권의 적폐 문제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불쾌하다 얘기하니까 아니 잘못한 게 없으면 불쾌한 게 뭐냐. 그리고 참지 못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단한 분노를 느끼는 것이고 참을 수 없다.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그걸 적폐에 대해서 눈 감았다는 얘기냐. 이런 그 반응을 보이자 네. 사실은 그게 아니다. 원론적인 얘기였다. 대단히 저는 윤석열답지 못하다.
본인이 요즘 머퍼컷 하는 거 보면 사나이 윤석열 아닙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 정치자 아니 세계 정치사에서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심각성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네. 정색하고 물어본 거거든요. 중앙일간지의 언론 인터뷰입니다. 네. 정색하고 물어본 이 질문에 정색한 답변이었어요. 대단히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죠. 보통의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국민 통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칙론을 얘기를 했을 텐데 네. 흉중에 가지고 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다. 물타기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편 가릴 거 없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말이 안 되죠. 자기 지금 짱는 부동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당구는 500 치는 사람이 군대를 빠졌어요. 골프도 수준급이라고 하고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합니다. 본인 제외하고 장모와 처가의 땅이 여의도가 87만 평인데 19만 1,300평이에요. 그중에 345 공시지가인데 아마 시세로 보면 500억이 넘어가겠죠. 공시지가의 3분의 2 정도가 넘어가는 비용 255억 정도가 차명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과연 공정한 겁니까? 내 편 가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부인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어요. 본인은 소환 한 번 당하지 않았어요. 소환 왜 하지 않냐 그랬더니 한 번 소환했는데 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내 편 가리지 않습니까? 자기 편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상대방을 죽이겠다 이런 자기 고백 아니에요? 더킹 영화 있잖아요. 조인성 씨하고 이 정우성 씨가 나온 네네. 정우성 씨가 한강식 검사장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대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한강식 검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인은 말이야 반드시 당한 것에는 보복을 하게 되어 있어. 아주 복잡한 정치 엔지니어링의 철학이거든.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양반은 검찰 조직을 지키고 본인과 부인과 장모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충분하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 보복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피해가지 마라. 본인의 당당한 철학을 다시 한번 밝혀라. 왜 물타기 하느냐. 예. 이런 말씀을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네, 그런 비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신의 성역 없는 부정부패 필요하다란 말을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은 히틀러 같은 파시스트 수법을 쓰는 것이다.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했다면 예. 이 임명될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의 대의에 분명하게 동의했기 때문에 임명한 겁니다. 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임기도 부정해버린 채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어찌 보면 세계 이 정치 역사에 처음인 건데요. 네. 이 상대편의 진영에 넘어가서 수장이 되었어요. 검사들이 완벽하게 국민의힘을 장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친정에 대해서 민정수석실 없애겠다고 얘기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이 수사지휘권 없애겠다고 얘기합니다. 네. 아까 이상돈 교수께서는 이상론을 말씀을 주셨지만 예. 지금 입장에서 검찰의 그런 비대화되고 공룡화된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특활비 한 157억에 달하는 특활비 누가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예산권을 독자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뭡니까? 자기의 친정 완벽한 검찰공화국 검사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임기 5년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자들이 이 하는 꼴을 봐라. 세상에 어떻게 선출될 권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검찰이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본인의 이 수족인 한모 검사를 중앙지검장 혹은 검찰총장으로 내정해서 임명해서 본인과 다이렉트로 거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둬도 능력이 있으니까 알아서 네, 그렇게 될 것이다. 독립운동 이렇게 하듯이 얘기했죠? 알아서 예. 다 잘할 것이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모욕하는 일이죠. 어디다 갖다 댈 얘기가 따로 있죠. 네. 그런 사람이 무슨 뭐 내 편 가릴 거 없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 자기 눈에 든 들보를 똑바로 보라고 하세요. 네. 곽상원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죠. 이분이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정치보복에 선두에서 우리 가족을 샅샅이 수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미 이명박 대통령 당시부터 네. 검사로서 네. 민주당이나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 가족들에 대해서 보복성 수사를 해왔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신 거죠. 그리고 국정원에서 사찰 기록이 있거든요. 네. 본인한테만 통보를 해줍니다. 그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범죄 정보기획관, 네. 대검 수사과장 그리고 하여튼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까지 다 역임을 한 거예요. 네네. 그 과정에서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그 이 정치 보복성 수사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네. 그 이후에 차츰차츰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좀 그걸 지켜보면서 판단에 대해서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지나치게 법무부 장관을 통한 네. 수사 개입이 많았다. 네. 이것이 문제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 정권에 비해서 많았죠. 네. 그만큼 유례 없는 검찰총장을 저희들이 오신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쓸데없이 필요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을까요? 검찰 조직이 민주적 통제에 응하지 않은 거거든요. 3,000명의 검사들 중에 저는 99%는 네. 용기 있고 대다수 성실하게 살아가는 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의 정치 검사들이 문제거든요. 그 1%의 정치 검사들이 검찰 조직 전체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쩔 상황 수 속에서 없었다. 예. 민주적 통제가 불가피한 것이다. 공수처도 폐기하고 민족수석실도 없애버리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폐기해버리면 네. 그야말로 검찰공화국 검사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꼭 건데 필요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네.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요. 내일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대선 이야기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의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